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지쌤입니다. 미래 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도전과 반성, 미래 교육 카운트다운. 세 번째 시간은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모둠 조직입니다. 선생님들은 모둠 조직이나 자리 배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물론 랜덤으로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활용해 모둠 및 자리 배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럼 도전하는 지쌤은 어떻게 설문조사 데이터를 가공해서 모둠 조직을 하는지 그 공개 수업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선은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설문지를 작성을 해야겠죠.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프로젝트 팀을 짤 때도 그렇고, 이런 모둠 설문을 그 프로젝트에 맞게 문항을 이제 구성을 해서, 네,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학생들과 했던 그냥 양식, 네, 그 예시를 가지고 한번 와봤고요. 선생님들께 제가 사본으로 이제 이거를 공유해 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정리된 거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메일 주소를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수집하도록 이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집을 하지 않으면 이 항목이 없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호, 이제 번호 이제 드롭다운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자,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옵션 1밖에 제가 일부러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근데 이름 넣는 방법이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항목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를 모두 체크하세요. 자, 모든 활동 시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친구를 모두 체크하세요. 저는 이 체크박스 형식을 이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크박스 형식을 했을 때, 여러 개의 이제 체크박스 이제 응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해서 그 학생이 몇 번의 빈도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추천을 했는지 이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공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긍정적인 요소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이번에 지난달에 이거를 했을 때 이 첫 번째 것만 했고 이제 두 번째 거 항목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되게 간단하게 구성을 했었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다시 이제 좀 정선해서 이제 돌아보니까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밖에 없길래 하나 더 넣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추가해서 선생님들께 이제 공유해 드리고요. 그 다음 모둠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 친구, 그 다음에 모둠 활동 시 관련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친구, 그 다음에 말을 잘하지 못하는 친구, 이런 식으로 약간 모둠 활동에 부정적인 요소로 이제 작용하는 이런 항목들을 이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평가, 자기 자신의 모둠 태도 점수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 여기 보면 선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이제 클릭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솔직히 시간이 있으면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정성평가나 정량으로 이렇게 이제 숫자로 이제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반드시 이제 꼭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이 학생이 하고 있는지를 이제 꼭 받아보는 편인데 위에서 응답한 내용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이제 모든 활동에 참여할지 그 다짐을 쓰시오. 목적 의식과 이제 성장 마인드, 자기 정체성 뭐 이런 것들 이제 학생 행위의 주체성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문항들을 이제 항상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선생님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 넣기. 기본적으로 이제 간소하게 한다면,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템플릿을 구성을 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번호는 이렇게 입력이 되어 들어가게 이제 제가 해놨고요. 자, 이름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름을 학생들이 직접 이제
네, 드롭다운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선택할 수 있게 할 때 이걸 하나씩 이름을 넣느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지금 학생 1번부터 학생 25번까지 있는데, 선생님들 명렬표 있으시잖아요. 명단에 있는 거 드래그 하시고, 네, 컨트롤 카피, 네, 복사해서, 네, 이쪽에 오셔서, 네, 클릭하시고, 네,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학생 1번부터 학생 25번까지 들어가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크박스에도 똑같이 네, 25번까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네, 이 문항에 25개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학생 이름을. 그러면 네, 학생들이 여러 개를 이제 어떤 학생인지 그 이름을 보고 네, 체크 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만드실 때 네, 어렵거나 그런 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설문지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이 설정에서 응답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메일 주소 수집, 네, 학교 계정이나 학생 계정이 있는 경우는 네,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본인들이 이제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다시 꼭 확인할 수 있게끔 저는 이제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메일 주소가 이제 학교가 따로 없다. 그런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네, 수집을 하지 않는 걸로 이제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네, 응답 횟수 1회로 제한. 네, 구글에 로그인 해야 돼. 자, 만약에 이제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서 하고 학생들한테 한 번만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메일 주소 수집하고 응답자에게 네, 이렇게 4번 전송을 항상 하고 응답 수정 허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조직의 사용자로 제한 또는 이제 응답 횟수 1회로 제한 이런 것들 이제 응답에서 설정을 이제 하고 학생들한테 네, 보내기. 네, 여기서 보내기에서 네, 이 링크. 자, URL 단축해서 네, 이 복사해서 이 링크를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전송을 합니다. 자, 선생님들도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설문의 응답으로 이제 받은 내용들, 네, 설문지 응답 시트거든요. 제가 이제 우선은 이제 3월 27일 날 학생들에게 받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개인정보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혹시 영상을 봤을 때 누가 누구 건지를 이제 추리할 수 있게끔 하지 않기 위해서 네, 랜덤으로 막 학생 네, 변경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하지만 소중한 네, 학생들의 이제 정보를 이제 보호하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선생님도 정신 없겠지만 학생들을 네, 이런 식으로 번호로 학생 제가 몇 번 이런 것도 번호 순이 아니라 랜덤으로 그냥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응답한 거 보이시죠? 어떤 학생은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활동이나 뭐 음악 시간에는 팀을 뭐 서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팀으로 이제 하고 어떤 시간에는 또 활동이 또 팀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활동을 했던 친구들 중에서 자, 모두 다 이제 응답을 하면 된다. 이제 자리 이제 앉은 모둠 외에도 이제 다른 활동을 했던 그 모둠도 다 해당되고, 그래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친구를 모두 체크해라. 네.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죠? 네, 이제 이 문항의 취지나 네, 학생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이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학생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명씩만 딱 하는 학생들도 있고 네, 성격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네, 어쨌든 설문을 제출했고요. 저는 여기 보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때 했던 것들 내용 보시면 자, 그리고 잘 참여하지 않는 친구. 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네, 부정적인 부분이죠. 부정적인 부분, 여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 네, 이렇게 나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문항에도 이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급하게 설문을 만들기도 했지만 이거를 더 추가해서 하면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네, 설문에는 넣어놨으니까 선생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태도 점수를 입력하시오. 네, 이게 대단히 메타인지가 발달한 학생일수록 네, 좀 객관적인 점수를 주고요.
좀 메타인지가 약한 학생일수록 네, 점수가 기준이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보는 이것과 자기 자신이 매기는 이 점수가 되게 네,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이제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객관성 있을 경우에 이런 데이터를 이제 넣어서 이제 산출을 하고요. 이걸 봤을 때 이거가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데이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 데이터를 넣지는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데이터 제가 이제 분석한 데이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넣지 않았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서 그것들을 넣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건 숫자이기 때문에 네, 덧셈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넣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렇게 시트를 이제 하나 더 플러스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네, 긍정적인 요소, 네, 긍정. 자, 긍정, 네, 제가 1 이렇게 해 놓을게요. 자, 지금 보면 이 긍정적인 부분에 네, 학생 성명 이렇게 있죠. 네, 제가 이 부분은 명렬표라고 생각하고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렬표입니다. 명렬표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문항 있잖아요. 긍정적인 문항이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 그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 네, 이 부분인데 자,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에 응답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고, 자, 이걸 복사해서 컨트롤 카피, 네, 선생님 하시고, 네, 여기에다가,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우선은 저는 이제 D열부터 여기다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C열부터 넣으셔도 되는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들이, 네, 솔직히 이 데이터들을 카운트를 할 때 각각의 독립된 셀에 하나씩 들어갔을 때 그 개수를 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어떻게 셀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 이제 고민하실 텐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위에 보면 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이제 텍스트를 열로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보이시나요? 위에 데이터에서 텍스트를 열로 분할. 자, 이걸 누르시면 네, 옛날에는 이게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구분선을 자동 감지해서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열로 네, 해서 이제 한 학생씩 네,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네, 셀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생님 카운트 if 함수를 자주 쓰거든요. 카운트 if 함수. 네, 카운트만 해도 카운트 if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개수. 자, 이 범위 여기 있는 범위 있잖아요. 지금 이 범위잖아요. 이 범위에서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자, 그냥 넓게 하시면 됩니다. 범위가 넓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넓게 그냥 잡으시고요. 자, 네. 근데 이제 30 22까지 있으니까 네, 요거 22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위에다가 22. 자, 이 범위에서 자, 근데 이 범위가 행이 이제 내려갈 때마다 이제 바뀌면 안 되니까 네, F4를 해서 네, 절대 참조 이 영역을 고정을 시켜 놓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센다고 했잖아요. 그 학생 1. 네, 이 이름만 셀 겁니다. 이 이름만 세서 네, 엔터. 자, 그러면 지금 자동 완성 제한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이제 체크하시면 네, 자동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학생 1이라는 데이터가 7개 있고 학생 10이라는 데이터가 네, 2개가 있고 네, 지금 아래 보시면 A3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네.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세고 있고 아래는 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세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제 네, 변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이제 점수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네, 학생 1번은 네, 플러스 점수가 7점인 거죠. 그리고 학생 10번은 플러스 점수가 2점인 거고 학생 11번은 플러스 점수가 6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요소 이제 부정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응답이 이제 하나일 경우에 이렇게 했지만 이 부정적인 요소는 이 응답이 세 가지였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지 응답 시트 받은 거에서 네, 원본 데이터는 네, 훼손하지 마시고요. 네, 플러스 시트 추가를 하시고 네, 거기에다가 네, 부정. 네, 저는 부정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하고 네,
1이라고 해서 시트를 만들게요. 자, 똑같습니다. 네, 명렬표 한번 갖고 올게요. 제가 이제 부정 이제 했던 이것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소 점수를 합계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이것도 복사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학생 명단이 네, 순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부정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학생 명단 랜덤, 네, 헷갈리시죠? 네, 저도 이제 차라리 이름이 있고 여기 왼쪽에 번호해서 명렬표 다 이렇게 정렬을 했는데, 네, 어쨌든 누군지 추리를 절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네, 선생님들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설문지 응답 시트에서 부정적인 요소 이 부분 있잖아요. 네, 컨트롤 카피, 네, 복사해서 네, 부정적인 요소로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V 네,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응답한 이 설문지 이 시트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동시에 가져오시면 좀 안 되고요. 좀 번거롭더라도 하나씩 선생님들 좀 데리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씩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 개가 지금 같이 이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첫 번째 항목은 네, 이렇게 순서대로, 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더 편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했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네, 네, 괜찮아서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 네, 요거는 네, 색깔 좀 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네, 세 번째 이 부분, 네, 복사해서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부정적인 요소에 네, 넣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의 이제 열 아래로 쭈루루 정렬하는 이유는 네, 선생님도 아까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여러 개 이제 학생 이름들이 네, 쉼표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제 설문했을 때 체크박스 형태로 했을 때 이렇게 오거든요. 이 데이터를 열로 분할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네, 카운트 if 함수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이제 이름의 네, 개수를 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아까 배웠던 거 이제 기억나시죠, 선생님들? 자, 그러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호하시고, 네, 카운트, 네, 카운트 if, 네, 카운트 if, 네, 범위. 첫 번째 거 범위는 여기죠. 아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네, 이 부분이고요. 자, 절대 참조, F4 누르시면 되거든요. 쉼표. 자, 그 다음에, 네, 학생 1, 네, 위에 있는 거, 네, 클릭하시고 엔터 하시면, 네, 자동 완성 제한, 네,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등호하시고요. 네, 카운트 if 함수. 자, 범위 아래 이제 이 부분이죠. 색깔로 이렇게 해놔서, 네, 훨씬 편하죠. 자, 근데 여기는 네, 많지는 않은데, 네, 영역은 그냥 이렇게 해서 F4.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학생, 네, 첫 번째 학생을 선택하고, 네, 엔터. 자, 자동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세 번째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카운트, 자, if 함수, 자, 해서 세 번째 영역을 이제 네, 드래그해서 네,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해서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 예, 이 범위가 바뀌지 않게 고정해 주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네, 위로 올라가셔서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맨 위에 있는 학생 이름 클릭하고 엔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면 네, 부정적인 거에서 네, 방해 요소 점수라는 이제 말을 썼는데 부정 점수, 네, 부정적 점수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저는 그냥 방해 요소 점수라고 해서 합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 하고요. 자, 썸 함수죠. 네, 덧셈이죠. 썸 함수. 네, 덧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 드래그 하셔서 네, 엔터 누르시면 네, 자동 완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결국은 네, 전체 네, 이 점수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네, 중요한 부분이가 최종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네, 잘 보이게 네, 진하게 이렇게 해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 점수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이제 점수의 이제 카운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각각 이렇게 이 데이터들 때문에 이제 각각 시트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네, 이 최종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 학생들 명단에 모든 활동 적극 참여자, 네, 쭈루루, 방해 요소 점수,
이 둘의 합계를 이제 이렇게 해서 최종 랭킹을 이제 냈고요. 이 랭킹에 따라서 모둠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그냥 네, 참고하려고 제가 이제 넣어 놓은 건데, 네, 굳이 이 부분은 네, 없어도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네, 최종 네, 데이터 이제 네, 그 표를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누르시고요. 네, 선생님들, 네, 여기 이름 바꾸기 최종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함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선생님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을 위한 대상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방법은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럼 긍정적인 거 먼저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카피해서, 네, 최종적인 부분에, 자, 이렇게 네, 넣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선생님 제가 컨트롤 V를 했거든요. 컨트롤 V를 하니까 여기는 데이터들이 0으로 지금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는 이제 함수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다시 이제 컨트롤 Z를 누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거기 있는 값만, 네, 그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고 싶으면 선생님들, 네, 여기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만 컨트롤 쉬프트 V, 네, 요렇게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네, 값만. 그래서 위에 있는 서식이 사라지긴 하지만, 네, 이 서식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여기에서 그냥 네, 긍정적인 부분에서 네, 우선 아래 있는 거 복사 따로 하고 위에 있는 거 따로 복사하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하는 거,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부정적인 요소는 네, 방해 요소 점수, 네, 최종 네, 본. 네, 그러면 위에 있는 거 먼저 가져와 볼까요? 위에 있는 거 먼저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요소에서 최종 점수 있죠? 이 부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컨트롤 카피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네, 최종 네, 지금 연습하고 있는 시트에다가 선생님들 컨트롤 쉬프트 V 네, 값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이게 긍정적인 요소와 방해 요소 점수가 이제 모두 이제 가져와졌고요. 자, 이걸로 이제 인해서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합계 최종 랭킹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는 제가 이제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할 때 이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를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덧셈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긍정적인 거에서 네, 방해 요소 점수를 네, 방해 요소 점수 이거를 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수식을 계산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합계 앞에 있는 거랑 네, 서식을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럼 서식 복사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색깔만 좀 달리 하도록 할게요. 자, 합계를 보니까 이 합계 지금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합계가 나왔고, 네, 이 합계를 조금 더 잘 보이게 해요. 자, 그러면 합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점수 보이시죠? 네, 딱 봐도 플러스인 친구들이 있고, 네, 마이너스, 심각한 마이너스를 보이는 친구들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한눈에 이제 파악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눈에 띄는 몇 명은 정확히 분석이 되지만 솔직히 잘 모든 활동할 때 저희가 교사들이 모두를 다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료 평가를 정말 자주 네, 활용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모두 안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딴짓하거나 이런 단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정말 자주 활용합니다. 프로젝트 팀이라던가 이런 거 짤 때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순위. 네, 순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는 네,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자, 순위는 네,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랭크 함수를 이용을 한 겁니다. 네, 이제 여기 있는 이 합계 이 점수가 이 범위 안에서 몇 등이냐, 요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랭크 함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함수 네, 몇 등이냐? 네. 랭크 가로 열고 네, 이 잘 모르시는 분은 물음표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값이 데이터 안에서 네, 이 오름차 순이냐 내림차 순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네, 우선은 네, 요 앞에 있는 이 학생 1번의 이 합계 점수가
그쵸. 어떤 데이터, 이 학기 점수들 사이에서죠. 근데 이 점수들 사이가 이게 변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도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이건데, 네, 여기서 이제 0을 해주시면, 네, 숫자가 클수록, 네, 높은 등수, 네, 이렇게 되거든요. 자동 완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등부터 쭈르륵 순위가 나간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모둠을 구성하느냐? 네, 어떻게 하느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식을 그냥 복사해서 놓을게요. 자, 모둠. 자, 그러면 이 모둠 구성 같은 경우에는 네, 선생님들 여기 있는 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필터를 이용하거든요. 네, 필터를 이용하는데 자, 순위에서 네, 위에 보면 이제 필터 만들기 있잖아요. 자동 필터를 이제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순위에 따라서 정렬을 시킵니다. 네, 이렇게 정렬을 시키면 자, 순위에 따라서 쭈루루 자동 정렬이 되죠. 자, 그러면 네, 쉽습니다. 모둠 1모둠입니다. 1모둠부터 자, 선생님들 뭐 2모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 이제 네, 컨트롤 키 누르고 네, 우측 하단에 이 동그라미 이렇게 누르시면 자, 쭈루루 드래그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커지게. 네. 자, 선생님 모둠 몇 개로 만드시나요? 네, 저희 이제 교실엔 저희는 6모둠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6, 5. 네, 6, 5. 네, 이렇게 줄어들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네, 6, 5, 4, 3, 2, 1. 네, 그냥 6과 5 어떤 규칙성을 주고 네, 이 두 개를 드래그 한 다음에 그냥 컨트롤 키 안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또 요게 그냥 반복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자, 아래에서 네,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주는데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말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약간 신경 써야 되는 아이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남은 아이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초록으로 표시해 놓은 이 두 친구는 조금 모든 구성할 때 모든 구성원들을 좀 보고 넣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고 이거에 따라서 제가 조정해서 이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을 해서 넣은 거고 중간중간에도 보면 네. 같은 모듬을 이제 방금 전에 같은 모듬을 했는데 뭐 이번에 보니까 데이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4명 중에 3명이 같은 모듬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순서도 좀 바꿔서 그렇게 정리를 이제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모둠, 네, 이걸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렬 이렇게 하면 네, 각 모둠별로 이제 누구가 1모둠이고 누구가 2모둠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모둠 구성 자리 배치를 이제 했습니다. 자, 네. 처음에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이게 되게 오래 걸리고 제가 설명을 하느라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방식을 조금 이용하시다 보면 모둠 구성할 때 훨씬 팀의 그 시너지가 훨씬 좋아지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네, 1차 팀의 네, 동료 평가를 바탕으로 2차 팀을 이제 많이 이제 구성을 하고요. 확실히 제가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설문을 통해서 팀을 이제 프로젝트 팀을 이제 되게 많이 짰는데 확실히 랜덤보다는 훨씬 이게 네, 팀 구성이나 팀에서 이제 하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올해 몇 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모둠 조직을 네, 어떻게 실시하였고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효과를 네, 가 있었는지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해 보았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이유는 네, 그만큼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겠죠. 네, 선생님들도 올해 한 번 정도는 꼭 시도해 보시기를, 네, 도전해 보시기를 응원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네, 선생님들, 저희 학교도 이제 다음 주에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하는데, 이 학부모 공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그리고 그 방향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어떤 식의 어떤 이제 수업을 이제 하기로, 네, 선택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교육 카운트다운, 네, 96 학부모 공개 수업에서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